아니 이런 식이면 쓸모없는 땅만 내 혼자 가져가라는 소리잖아. 여기가 왜 쓸모없는 땅인데? 내 말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나누자는 소리잖아.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그럼 진짜 정확하게 법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야, 오랜만이다. 영수는? 나오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호출이 왔다네. 그래? 아, 참, 그나저나 로유군에 산업단지 들어설 거라는 소문 들었나? 아, 그래, 나도 들었다. 거기 산업단지 들었으면 보상도 꽤 솔솔할 거고 투자하기 괜찮겠더라. 이야, 역시 네가 뭐 좀 아네. 와, 투자하려고? 나도 같이 좀 하자. 그럼 이참에 네하고 내하고 돈을 좀 보태가 같이 땅 매수할래? 땅값은? 평당 한 4, 5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 오케이. 나도 같이 할게. 굿! 아이, 영수는 이런 데 관심이 없겠지? 영수는 부동산은 문외한 아이가. 자자자, 그럼 엄마 우리 술이나 마시자. 그래. 여기가 내가 이야기한 그 땅 아이가. 와, 이 도로랑 붙어 있고 위치가 좋네. 알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500평 정도 된다네. 산업단지가 들어설 거란 소문에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이는데 지금 한 평당 50만 원 정도 한단다. 50만 원. 2억 5천이네. 내가 지금 땡길 준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나도 한 1억 2,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천이 모자라네. 어쩌지? 네가 전화해봐라. 그래, 내가 해볼게. 영수야, 네 혹시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땅 투자 한번 생각해봤나? 한 2천이면 되겠던데. 진짜? 오케이, 알겠대. 그렇게 저희는 공동으로 땅을 매수했습니다. 등기부도 지분에 따라 제가 10분의 4, 지영이가 10분의 5, 영수가 10분의 1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어군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계속 지연되고 있네. 아니, 사놓은 땅 계속 놀릴 수도 없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이고, 어진아, 내 왔다. 왔나? 지영아, 그 로이어군에 있는 그 땅 계속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있잖아. 그 놀리기는 그렇고 그 주말 농장으로 쓰면 어떻겠노? 농사를 짓자고? 그래, 와이프랑 애들이랑 도마도나 고추 같은 거 심어서 키우면 안 되겠나? 그래도 안 되겠나? 그러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안 될 것도 없지.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오가면서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구역을 정확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지영이가 도로와 인접한 부분을 위주로 절반 정도를 사용했고 저는 그 나머지 땅을 작물을 심었습니다. 영수는 땅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로이어군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아이고.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최종 무산이라고. 하긴 거지 같은 총구 속에 무슨 산업단지고 투자한 돈만 날리게 생긴. 처음부터 내가 뭔가 찝찝하더라니. 야, 투자할 때 끼워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린데? 네가 산업단지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고 땅값도 분명히 오른다며. 근데 이게 뭐고? 그거야 나도 들은 소문을 이야기한 거지. 아니, 소문 듣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와, 니도 좋다고 같이 그래놓고선 왜 이제 와서 내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는데? 투자 얘기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은 지영이 니거든. 그러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공동 투자를 했는데 왜 내 혼자 책임져야 되냐고. 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지분대로 그럼 땅 나누자. 그래, 나누자, 나눠.
좋다. 토마토랑 고추 심어놓은 땅은 그럼 내가 하고 니는 네가 작물 심어놓은 쪽으로 하면 되겠네. 와, 아니 도로락 끼고 있는 노른자의 땅은 네가 하겠다고? 그건 안 되지. 원래 각자 사용하던 대로 맞춰서 나눈다는 거지. 야, 지분대로 면적을 나누면 되는 거지. 자네 자식이 뭐 그래 불만이 많노? 그런 식이면 쓸모없는 땅은 내가 가져가라는 얘기잖아. 그렇게는 못한다. 아, 여기가 왜 쓸모없는 땅인데? 내 말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나누자는 소리잖아. 뭐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그럼 진짜 정확하게 법으로 나눠보자.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네, 의기투합해서 땅에 투자를 했던 친구들이 이 땅 때문에 의리까지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참 친구끼리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요. 예. 해결책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강호진, 김지형, 이영수 씨는 개발 계획 소문을 들은 후 서로 돈을 보태어 로이어 군에 있는 토지를 공동 매수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낸 각각의 작은 비율에 맞춰서 지분 등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토지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호진, 김지형 씨는 해당 땅을 그대로 놀릴 수 없다면서 작물을 일구었는데요. 이때 땅의 위치와 면적은 임의로 진행했고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토지 개발이 무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강호진 씨는 김지형 씨의 투자 권유로 이렇게 됐다면서 다투게 됐고 결국 땅을 나누자면서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강호진, 김지영 씨가 서로 의기투합하고 돈을 내서 공동 매수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자 지금 오랜 친분까지 깨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이게 공동 투자, 동업하는 게 사이가 좋을 때는 다 괜찮죠. 예.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게 되니까 원래 그 좋았던 인간관계마저도 이렇게 파탄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동업 문제보다는 이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사례. 그럼 공유물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먼저 이제 공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공유는 이제 각자의 소유 지분대로 네. 특정 물건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이제 사용 수익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는 강호진, 또 김지형, 이영수 씨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낸 각자의 그 작은 비율에 맞춰서 지분 등기를 이게 마쳤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땅도 공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이 강호진 씨가 이제 40%, 네. 그리고 이제 김지영 씨가 50%, 이제 이영수 씨가 10%씩 이렇게 매매 대금을 각자 내고 그 비율대로 이제 등기를 마쳤으니까 세 사람이 이제 공평하게 공유 관계를 맺은 건 맞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서로 공유 관계를 이렇게 맺기는 쉬운데 그 공유물을 다시 그 지분대로 분할하는 건 이제 대단히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게 비율대로 등기를 했으니까 지금 토지 면적에서 각자의 비율대로 면적을 잘라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가 보네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공유라는 게 이 지분 사이 이제 어떤 물리적 결합이라기보다는 네. 화학적 결합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공유물이란 이게 지분끼리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딱 합쳐서 딱 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언뜻 의미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두 명이 각자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이게 공유 관계를 맺기로 했다면 이 각각 2분의 1씩 물건을 그냥 단순히 합쳐놓은 개념이 아닙니다. 네. 검은색 물감이 든 물하고 흰색 물감이 든 그 물을 같은 양을 2분의 1씩 서로 같은 비율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이 되죠. 그렇겠죠. 예. 이 회색 물감이 들어가 있는 물과 비슷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이 물을 다시 원래대로 검은색 물감이 든 물과 흰색 물감이 든 물로 분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전기 분해를 해야 되나?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기술적으로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요. 상당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이제 법률적 의미에서 이게 지분이란 건 특정 공간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물건 곳곳에
다 화학적으로 섞여서 동일하게 각각 존재하는 그런 결합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거죠. 아.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네. 부부가 이제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공유 지분에 따라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는 서류상 신고만 하면 쉽게 되는데 네. 이 마치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서로 섞는 것처럼 그 자체는 쉽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해서 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방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모두 남편과 아내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이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야, 그러니까 엄마는 화장실과 거실을 갖고 아빠는 안방과 작은 방을 갖고 이렇게 뗄 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점이다, 그죠? 네. 자, 그럼 이 드라마 사례는 어떻게 땅을 분할해야 되겠습니까?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우리 드라마 사례도 마지막에 이제 법대로 하자 얘기가 나왔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이 소송은 이제 말 그대로 공유물을 이제 법원의 판단대로 이렇게 분할해 달라 그런 소송입니다. 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겠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최선이 되겠죠. 예. 근데 뭐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끝에 가면 싸운단 말이죠. 합의가 불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또 변호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 현물 분할입니다. 네. 이 법원에서 특정 그 부동산, 이 사례 경우에는 이제 토지가 되겠죠. 네. 네. 이 특정 토지를 각 공유자별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얼마의 면적으로 각각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이제 제출하면 그 판결대로 이제 토지가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처럼 이렇게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가액 배상입니다. 가액 배상. 예, 가액 배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체 지분을 다 갖게 되면서 네.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 비율에 맞는 돈을 주고 정리하는 방식,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지분을 갖고 그 반대급부로 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매매 계약처럼 일부 공유자가 원래 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렇게 사들이는 그런 방식이 이제 가액 배상인 것이죠. 또 상황이 복잡해지면 가액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때는 이제 경매 분할 방식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한쪽이 이제 돈을 좀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든지 또 현물을 분할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의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이제 감소해서 차라리 경매에 붙여서 누군가 이를 낙찰받으면 그 경매 대금을 각자 지분대로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경매 분할 방식입니다. 차라리 이게 경매 분할이 좀 공평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 경매 분할 방식이 이게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공평해 보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보통 경매를 하면 유찰이 돼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맞아요. 경향이죠. 아. 그래서 이제 경매 분할로 이게 헐값에 이게 낙찰이 돼 버리면 결국 공유자 모두 다 이제 손해를 볼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뭐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서로가 원하는 그 분할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합의에 의한 분할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현물 분할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김지영 씨가 이제 노른자 땅을 갖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방법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 땅은 이렇게 도로에 접한 부분, 그 수도와 이 전기가 통하는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좀 좁아서 특정 공유자에게 이걸 넘겨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아마 가액 배상이나 경매 분할 방식으로 분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까 그 김지영 씨 말처럼 지금 강호진 씨와 김지영 씨가 각각 자신의 텃밭으로 사용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맞춰서 분할하는 건 어떤가요? 네, 그렇게 이제 공유자별로 이 지분 등기를 했지만 이게 각자가 이제 자신의 공간을 이제
배타적으로 혹시 뭐 각각 사용 수익했다면 이에 맞춰서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데요. 네.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상가 건물이 이제 한 개 호실인데 두 사람이 각각 2분의 1씩 벽을 치고 한 사람은 식당을 하고 한 사람은 카페를 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봐서 그대로 원래 사용했던 대로 나누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드라마 상황에서는 그런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 드라마 사례 경우에는요, 이 각자가 이제 텃밭으로 이게 사용한 건 맞는데, 이 강호진 씨가 이제 김지영 씨 텃밭에도 뭐 토마토다, 뭐 고추다, 뭐 딸기를 뭐 서로 뭐 구분하지 않고 심는다든지, 네. 또 이 경계도 서로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결국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서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분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강호진 씨가 김지형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거 제기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할 때 한 가지 또 고려할 점이 있어요. 그래요? 바로 이제 그 친구이자 10% 지분을 가진 이제 이영수 씨.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요, 모든 공유자가 다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호진 씨는 다른 공유자인 이 김지형, 이영수 씨 두 사람을 다 피고로 삼아야지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호진, 김지형 씨처럼 공유물을 두고 분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드라마 사례를 보면서 이 동업관계 함부로 맺는 게 아니구나. 또 괜히 지분 등기를 하면 위험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유관계는 우리 실생활에 흔한 일이고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유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상속이거든요. 네. 이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이 상속 지분에 따라 등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공유물 분할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까 반드시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